와우, 진짜 편한 각 찾았다. 안녕하세요. 덕스바이크의 덕스비입니다. 브레이크 세팅은 브레이크 레버 세팅과 브레이크 세팅으로 구분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V 브레이크의 작동 원리는 브레이크 레버를 작동하면 연결된 브레이크 케이블이 작동하여 브레이크 고무 패드가 림을 잡아 멈추게 하는 시스템입니다. V 브레이크 레버 세팅은 우선 4가지 중요한 세팅 포인트가 있습니다. 레버의 각도, 레버의 위치, 레버와 손가락 사이의 거리, 좌우 텐션입니다. 우선 레버 각도 세팅을 위해 브레이크 레버를 육각 렌치로 풀어서 움직일 수 있도록 해줍니다. 5mm 육각 렌치를 사용하여 레버를 풀어줍니다. 레버 각도 세팅은 매우 중요한 세팅입니다. 각도에 따라서 손목 통증이 심해지거나 통증을 없앨 수도 있습니다. 핸들바보다 높게 세팅된 경우, 핸들바보다 높게 레버를 세팅하시면 손목 부위의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쉽게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된 경우는 거의 없을 겁니다. 절대 하시면 안 되는 세팅입니다. 핸들바와 수평이 되게 세팅된 경우입니다. 핸들바와 수평이 되도록 세팅되어 있는 생활자전거나 어르신이 타시는 자전거를 보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짧은 주행에는 문제가 없으나 장시간 긴 거리를 주행할 경우 손목에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자전거를 주행하시면서 통증이 생기게 되면 손목, 팔꿈치, 어깨까지 통증이 발생됩니다. 주행하면서 손목에 빠른 시간 안에 통증이 온다면 각도를 조절해 주십시오. 핸들바보다 심하게 아래로 세팅된 경우, 너무 과하게 아래로 향할 경우도 손목에 무리를 주어 통증이 유발됩니다. MTB, 다운힐 자전거의 경우 산에서 아주 가파른 내리막을 주행할 경우 조금 더 낮게 세팅할 수 있으나 일반적인 경우는 잘 사용하지 않는 세팅입니다. MTB 다운힐을 타시는 분들은 본인의 브레이크 각도를 잘 알고 세팅하고 타시는 것이니 참고하십시오. 그럼 이상적인 브레이크 레버 각도는 무엇인가요? 이상적인 각도는 주행 중 손목이 편안하게 될 수 있는 약 45도 정도 맞춰서 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본인의 주행 자세에 따라서 손목의 각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 42도에서 48도 사이로 조절하시고 타시면 됩니다. 우선 약 45도를 맞춰서 타시고 3에서 5km 정도 주행을 해보시면서 본인에 맞도록 조금씩 수정하면서 손목이 편안해지는 각도로 세팅하시면 됩니다. 브레이크 각도 세팅만으로도 손목 통증을 현저하게 줄일 수 있습니다. 꼭 한번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럼 45도는 어떻게 세팅할까요? 스마트폰에 수평기 어플이 있습니다. 수평기 어플이나 실제 수평기를 활용하여 세팅하시면 됩니다. 만약 어플이 없다면 손목이 편안해지는 각도를 우선 잡고 주행을 하면서 조금씩 수정해 주시면 됩니다. 브레이크 레버를 조정할 수 있도록 육각 렌치를 라이딩 하실 때 챙겨 가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브레이크 레버 위치 세팅입니다. 레버 위치가 너무 바깥쪽으로 위치하면 손가락이 브레이크 레버 안쪽을 잡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브레이크에 효과적인 힘을 전달하기 어렵습니다. 미니벨로와 생활 자전거의 경우 투핑거 그립을 추천드립니다. 평지나 경사가 심하지 않은 도로를 주행하는 경우 투핑거 그립을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나머지 세 손가락으로 핸들 그립을 잡으시면 충분합니다. 레버의 위치는 손가락을 자연스럽게 뻗었을 때 브레이크 레버 끝부분의 굴곡진 부분에 손가락의 첫마디가 걸릴 수 있도록 세팅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브레이크를 잡았을 때 그림처럼 표시된 부분에 브레이크 레버가 위치하게 해주시면 힘 전달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다음은 레버와 손가락 사이의 거리 세팅입니다. 레버와 손가락 사이의 거리가 멀게 되면 일부러 손을 쭉 뻗어 브레이크를 잡아야 해서 반응 속도가 느려집니다. 멈추고자 하는 상황에서 브레이크 작동이 늦어지면 위험한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브레이크 레버 거리 조정은 브레이크 간격 조절 나사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전거마다 위치와 모양이 다르게 되어 있으니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미니벨로의 경우는 이쪽에 작은 구멍이 있습니다. 여기에 브레이크 간격 조절 나사가 있습니다. 2.5mm 육각 렌치를 사용하여 좌우로 돌려주시면 레버가 가까워졌다 멀어졌다 합니다. 본인의 손가락 길이에 맞춰서 자연스럽게 뻗었을 때 손가락이 레버에 올라갈 수 있도록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보시는 사진과 같이 어린이 자전거의 세팅을 이렇게 멀게 해두시면 브레이크 잡는 동작이 느려지고 사고의 위험이 있습니다. 제가 잡기에도 너무 멀어 보입니다. 이제 좌우 레버 텐션 세팅을 해보겠습니다. 이전 영상을 참고하여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위쪽에 링크를 확인해 보십시오. 브레이크 케이블 장력을 조절하여 앞뒤 브레이크가 비슷한 텐션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한쪽이 너무 느슨하거나 한쪽이 너무 빡빡하면 효과적인 브레이크 작동이 어렵게 됩니다. 앞뒤 브레이크를 비슷한 텐션으로 세팅하시고 안전하게 라이딩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브레이크 세팅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브레이크 고무 패드 위치는 브레이크를 잡았을 때 타이어에서 1mm 정도 떨어지는 것이 좋습니다. 고무 패드가 타이어 위쪽 부분에 닿으면 타이어가 마모되어 펑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타이어와 브레이크 패드 간격은 앞에서 보시기에 1~2mm 정도 세팅을 해주시면 됩니다. 브레이크 패드가 너무 가까워 링과 거의 붙으면 브레이크를 잡고 타는 듯한 효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페달링이 힘들어집니다. 세팅 후 패드 간섭이 없는지 타이어가 잘 돌아가는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V 브레이크에 흔하게 생기는 문제가 몇 가지 있습니다. 우선 손목 통증입니다. 앞의 영상을 보시고 브레이크 레버 각도를 조절하여 최소화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브레이크가 한쪽만 움직이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되면 브레이크가 한쪽만 마모가 되거나 패드의 한쪽이 살짝 닿아 한쪽만 마모되는 원인이 됩니다. 조정 방법은 여기 보시는 나사를 조정해 주시면 됩니다. 십자 드라이버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한쪽만 움직이는 이유는 움직이는 쪽에 텐션이 강해서 그쪽으로 힘이 들어가게 됩니다. 조정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 움직이는 쪽에 텐션을 약하게 하는 방법과 그리고 반대편 텐션을 강하게 하여 그쪽으로 더 당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이쪽 텐션을 약하게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조정하시면 동시에 두 개가 같이 움직이게 됩니다. 세팅이 잘 되면 패드가 동시에 붙었다 떨어졌다 해서 림에 간섭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심각하게 흔하게 발생하는 것이 브레이크 소음입니다. 끽 하는 소리가 심하게 납니다. 소음의 주요 발생 원인은 고무 패드 마모와 림 표면의 오염 때문입니다. 고무 패드 확인을 위해서 브레이크 케이블을 분리해 주시고 타이어를 제거해 주시면 됩니다. 타이어 제거 영상은 링크의 영상을 참고해 주십시오. 브레이크 패드 안쪽이 보이게 되는데 자세히 보기 위해 분리를 해 보겠습니다. 분리하실 때 부품의 조립 순서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분리가 되면 안쪽에 2개, 바깥쪽에 4개의 부품이 구분이 됩니다. 결합 순서를 정확하게 지켜 조립해 주시고 순서가 헷갈릴 경우 반대편 브레이크 패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고무 패드에 보시면 좌우 방향 표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체 시기는 여기 옆면에 홈이 안 보이도록 다 달았다면 패드를 교체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아직까지는 조금 더 쓸 수 있겠습니다. 소음의 원인은 대부분 기름이나 먼지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패드에 기름기가 있다면 사포를 활용하여 표면을 조금 갈아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림이 오염된 경우는 알코올이나 세제 등을 활용하여 깨끗하게 닦아주시면 됩니다. 고무 패드는 너무 저가의 제품을 구입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잘 나가는 자전거보다 잘 멈추는 자전거가 훨씬 좋은 자전거입니다. 브레이크의 점검 주기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브레이크 패드 마모 정도를 점검하시고 교환이 필요하면 교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디스크 브레이크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디스크 브레이크의 작동 원리는 브레이크 레버를 당기면 호스 안의 기름의 힘으로 브레이크 실린더를 움직여 브레이크 패드가 디스크 로트를 잡아주어 멈추게 하는 방식입니다. 디스크 브레이크 레버 세팅도 V 브레이크와 같은 순서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각도는 45도 정도 세팅을 하시고 레버와 손과의 간격은 원핑거 브레이크 세팅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손가락 하나를 자연스럽게 뻗어 브레이크 곡선 부위에 걸릴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나머지 네 손가락으로 손잡이 그립을 잡아줍니다. 산악 주행 시 그립을 더 강하게 잡을 수 있는 세팅입니다. 레버 간격은 여기 보시는 브레이크 레버 조절 나사로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도 2.5mm 육각 렌치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브레이크 레버를 잡았을 때 너무 느슨하여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은 만큼 쑥 들어오는 경우에는 브레이크 오일 시스템 전체를 정비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전문 샵에서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렇지 않고 살짝 느슨해지거나 브레이크 감도가 좋지 않을 때 오일을 보충하는 블리딩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블리딩 영상은 마지막에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브레이크 로터를 중앙에 위치시키는 센터 세팅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브레이크 몸체에 있는 육각 볼트를 풀어서 브레이크가 움직일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렇게 브레이크를 잡으면 몸체가 움직이는 것이 보이실 겁니다. 이렇게 하신 후 브레이크를 꽉 잡아주시면 브레이크 패드와 로터가 유격이 없는 상태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브레이크 몸체에 육각 볼트를 쪼아주시면 됩니다. 6mm 육각 렌치를 사용합니다. 그런 다음 브레이크 레버를 놓아주시면 브레이크 패드와 디스크의 간격이 일정하고 간섭이 없도록 브레이크 센터 세팅이 완료됩니다. 유압 디스크 브레이크에 흔하게 발생하는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음 문제입니다. 익 하면서 브레이크 소음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패드 마모에 때문에 발생한 마찰에 의한 소음인 경우와 패드와 디스크 로터의 기름에 의한 오염 때문에 발생한 소음인 경우입니다. 브레이크 패드를 분리하기 위해서 먼저 뒷바퀴를 분리해 줍니다. 뒷바퀴 분리 영상은 링크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이어를 분리하면 브레이크 패드가 빠지지 않도록 되어 있는 휘어진 고정핀 부분을 펜치를 사용하여 펴줍니다. 이렇게 앞으로 빼내시면 됩니다. 브레이크 패드를 위에서 아래로 살짝 눌러 빼주시면 분리가 됩니다. 브레이크 패드의 교체 시기는 보시는 것처럼 패드를 감싸고 있는 하우징 두께와 거의 같아질 경우 교체를 해주시면 됩니다. 패드가 없어지면 하우징 쇠 부분이 로터와 맞닿아 로터의 마모의 원인이 됩니다. 오일 때문에 발생한 소음인 경우는 패드의 표면에 사포를 갈아서 오일을 제거하시거나 요즘 유튜브에 많이 나오는 영상과 같이 토치를 활용하여 불로 태워줍니다. 로터의 경우는 주방세제를 활용하여 깨끗하게 세척하여 기름을 없애줍니다. 로터는 절대 만지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손에 있는 유분만으로 기름을 형성하여 소음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저는 세차할 때도 세차액만 뿌리고 물로만 씻어주고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건드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소음은 쓱쓱 하는 소음입니다. 이 부분은 디스크 로터가 패드에 닿아서 나는 소리입니다. 센터 세팅을 다시 해주시면 소음을 잡을 수 있습니다. 패드 교체, 로터 교체, 타이어를 빼고 다시 끼운 경우 발생할 수 있습니다. 로터의 교체 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로터의 교체 시기는 두께가 1.5mm보다 얇아진 경우 교체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브레이크 레버 작동이 약하거나 빡빡하게 잡힐 때, 그리고 이전만큼 브레이크가 제동이 안 된다면 오일 보충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오일 블리딩을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오일을 튜브에 조금 넣어주는 느낌으로 진행합니다. 우선 브레이크 레버를 지면의 수평으로 조정해 줍니다. 오일이 흘러 넘치는 것을 막아줍니다. 그리고 오일 마개를 2mm 육각 렌치를 사용하여 풀어줍니다. 마개 안에 고무링이 있는데 이 부품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잘 챙겨 주십시오. 블리딩 컵을 보시면 이렇게 체결하는 부위와 오일이 새지 않도록 해주는 마개가 있습니다. 블리딩 컵을 설치해 줍니다. 그리고 미네랄 오일을 조금 부어줍니다. 오일이 넘칠 경우를 대비해서 주변을 감싸줍니다. 그리고 브레이크 레버를 계속 작동하여 공기가 빠져나오지 않을 때까지 반복해줍니다. 대략 70에서 80번 정도 계속해줍니다. 공기가 더 이상 빠지지 않고 브레이크 레버의 감도가 돌아오면 마개로 오일이 새지 않도록 막아줍니다. 컵을 분리해 주시고 오일 마개를 체결해 주시고 흘러 넘친 오일을 깨끗하게 닦아내 줍니다. 이렇게 하시면 블리딩이 마무리됩니다. 디스크 브레이크 점검 주기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패드와 로터,
그리고 오일을 점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브레이크에 들어가는 부품은 대부분 소모품이 많습니다. 항상 점검과 교체가 필요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브레이크 세팅 방법, 문제 및 조치, 그리고 부품 교체 시기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